북한 환경의 이해 1차 시 북한의 환경 1. 여러분은 북한의 환경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헐벗은 민둥산? 아니면 숲이 우거진 수려한 금강산? 우리는 겉에서 보이는 북한의 환경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림 생태계 현황과 각종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텐데요. 북한에서는 산림 생태계 황폐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로 인한 악순환으로 식량난을 겪어왔으며 미처 처리하지 못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물과 공기질이 악화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북한 관계의 특수성 및 국제적 여건으로 인해 환경 협력의 추진이 어려웠었는데요. 최근 들어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북한의 현황과 대북 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 환경 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남북 환경 협력을 구상하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이번 시간 북한의 환경 현황에 대한 사회 및 경제, 그리고 자연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북한의 사회와 경제 현황은 물론 북한의 기후, 지형, 생태계와 관련된 자연환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환경 문제를 북한의 사회 및 경제, 그리고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도 있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도 살펴보세요. 1. 사회 및 경제 현황. 그럼 먼저 북한의 사회 및 경제와 관련된 행정체계와 인구,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의 행정체계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도, 시, 군, 리의 3단계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기서 도는 직할시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며 시, 군은 구, 리는 동 또는 노동자구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죠.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평양 직할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포함한 1개의 직할시와 2개의 특별시, 그리고 9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복 당시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은 6도 9시 89군 810면이었다가 1946년에 평안남도에서 평양이 분리되었죠. 북한은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인구 통계를 발표해오지 않았다가 1989년에 이르러서야 UN 인구기금에 1946년부터 1987년 사이에 인구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UN 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인구 센서스 조사가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죠. 제1차 인구 센서스는 1993년 인구를 약 2,121만 3,378명으로 제시했고, 제2차 인구 센서스에서는 2008년 인구를 약 2,405만 2,231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북한 인구를 추계해보면 2013년에는 약 2,454만 명, 2016년에는 약 2,490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인 2016년을 기준으로 남자 인구가 약 1,215만 명, 여자 인구가 약 1,274만 명으로 성비는 95.4%이며 인구 성장률은 0.5%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제3차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인구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별다른 투자와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시설의 경우
해방 이전의 철도망을 중심으로 철도를 기본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며 도로와 항만시설은 보조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북한의 철도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목선철도, 단선철도, 협계로 구성된 일반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는 보통 전철화율이 높아 전력 공급이 철도의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북한의 경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철도에 의한 수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통 관련 기반 시설의 미비함은 개발과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죠. 보조 교통수단인 도로는 어떨까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일반도로가 있으며 각각 포장과 비포장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보조 교통수단인 항만시설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이후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복구를 거쳐 북한의 8대 무역항인 남포, 해주, 청진, 흥남, 나진, 송림, 원산, 선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원양수산기지항 5개, 어항 30여 개 등의 항만이 있습니다. 북한은 교통시설뿐만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자국 내 에너지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북 간 에너지 소비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총 에너지 공급 규모의 차이는 약 30배 수준이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14배죠. 이에 따라 북한은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 가입국으로서 CDM을 통해 수력 발전 등의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 사업을 적극 확대시켜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상류층 주민들의 경우 가정용 전기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전력과 난방 연료 공급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자연환경. 북한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 지역입니다.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죠.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춥고 맑은 날씨를 보이며 여름에는 습기가 많은 태평양 남동풍의 영향으로 자주 흐리고 무덥습니다. 북한의 연평균 기온은 9.3도씨이고 동쪽의 산맥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해 그리고 해안지대가 내륙 지역에 비해 기온이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북부 고원지대는 영하 18도씨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남북 간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월 평균 기온은 원산이 영하 2.5도씨, 해산은 영하 16.6도씨로 약 14도씨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반면 여름철의 경우 지역별 평균 온도차는 크지 않습니다. 월 평균 최고 온도의 경우 해산의 7월 평균 기온이 20.5도씨이고 신의주 8월 평균 기온은 이보다 3.5도씨 정도 높은 정도이며 평양의 경우 연평균 기온은 10.4도씨입니다. 북한의 연간 강수량은 600에서 1500mm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데요. 이 중 60% 정도가 여름철에 내립니다. 연평균 강수량을 살펴보면 강원도 고성 지역이 가장 많은 연 1520mm이고 해산은 가장 적은 606mm인데요. 지역 간 차이가 큰 편에 속하죠. 전반적으로 산맥이 발달한 동북부 지역이 강수량이 적은 편이고 강원도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한에도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강수량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죠. 북한의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부와 남부가 낮아지는 동북고 남서저의 형태이며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산악지형입니다. 북한의 지세는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강남산맥, 저규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등이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부터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등이 낭림산맥과 이어져 북동부는 높고 서남부는 점차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러한 특성에 따라 북동부에는 고원지대가 발달되어 있어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백두고원, 모산고원, 개마고원을 비롯해 장진고원과 낭림고원 등 10여 개의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령분지, 강계분지, 덕천분지, 이천분지 등의 분지도 발달되어 있죠. 북한은 고원지대와 분지뿐만 아니라 하천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산맥으로부터 여러 개의 대규모 하천이 발원해 서해와 동해로 흐르는데 이들 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강과 하천은 산맥과 고산 지역의 경사가 심한 지형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수량도 풍부해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성도 높습니다. 북한의 생태계는 산림 생태계, 고산 생태계, 농업 생태계, 초원과 기타 생태계, 도시 생태계, 습지 생태계, 하천 생태계, 그리고 해양 생태계로 분류됩니다. 이 중 산림 생태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국토 80%가 산악 지역이기 때문이죠. 북한은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서식하고 있는 생물상 역시 다양합니다. 동식물 분류군에 따른 북한의 종수 현황에 따르면 식물은 총 3,903종으로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 양치식물, 나자식물, 피자식물 단자엽, 피자식물 쌍자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총 1,487종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 있죠. 북한 생태계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산림 생태계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농경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의 토지 피복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농경지의 경우 80년대 17.5%에서 2000년대에는 24.9%로 7.4% 늘어난 반면 산림은 74.9%에서 68.4%로 줄어들어 북한의 산림 생태계가 상당 부분 농경지 생태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면적 감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림 생태계 감소의 원인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벌목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농경지 개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산림 생태계의 감소는 생물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현재 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해 동물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멸종직면 2종, 멸종위기 8종, 취약 46종, 위협 105종으로 총 161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동물로는 호랑이와 표범, 늑대, 수달, 사슴, 영양, 사양노루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1970년 후반부터는 원앙사촌과 따오기가 사라졌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북한의 산림대도 변하고 있는데요. 주목을 포함한 일부 수종이 이미 멸종하고 있는 상황이며 백두산의 산림 한계선은 지난 40년간 수직적으로 50m, 수평적으로 1000m 확대되었습니다. 식물 분포도 역시 바뀌고 있어 저지대의 침엽수와 활엽수가 고지대로 이동하고 있으며 쌀이나무와 단풍나무처럼 이전에는 중부 남쪽에서 재배되었던 식물종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멸종직면 16종, 멸종위기 31종, 취약 51종, 위협 55종으로 총 153종의 식물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금강초롱꽃, 왕제비꽃, 장수말리화, 산개나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식처의 파괴도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습지는 넓적부리 도유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이자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입니다. 이러한 습지가 파괴됨에 따라 생물 다양성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의 서해의 습지는 지난 50년간 무려 66%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죠. 만약 철새 이동 경로가 되는 습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은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뚜렷한 대책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살펴본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환경 1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환경 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